성쾌한 아침 본지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0월 26일 월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성쾌한 아침 본지에서 출발합니다. 진행 한태호입니다. 자, 한 주 시작인 또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때이른 가을 추위가 물러가고요. 예년 이맘때 날씨를 보이면서 선선하겠습니다. 한낮에 10도, 18도까지 오르면서요. 일교차가 10도 정도 벌어지겠다고 하는데요. 좀 아무래도 입고 벗기 편한 이 겉옷 좀 챙기셔야 되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체온 조절 잘 해주시고요.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고 또 대기의 질도 대체로 양호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이 평창 올림픽 슬라이딩 센터에 가칭 플라잉 스켈레톤이 설치됩니다. 이색적인 썰매 종목 체험시설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또 궁중에서 행해졌던 관동무가 어제 이 복원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200년 만에 시민들 앞에서 열린 것이라고 하는데 그 현장 다녀왔고요. 또 강원도 내 소식 전해 듣는 시간도 준비했습니다. 10월 26일 월요일 성쾌한 아침 원지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 백신 접종 뒤 사망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질병관리청이 사망 원인은 백신 접종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예방접종전문위원회 또한 사망 사례를 검토한 결과 예방접종 때문에 숨졌을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인플루엔자 접종자 수가 크게 늘면서 사망자들이 숨지기 전에 접종을 마쳤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차 현장 접수를 진행합니다. 접수 장소는 각 사업장의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입니다. 지급 대상은 연매출 4억 원 이하인 사업장 가운데 올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노래연습장, PC방 등 영업 제한 업종들이 포함됩니다. 횡성한우 축제가 세계축제협회에서 시상하는 우수축제로 선정되었습니다. 횡성문화재단은 제14회 피너클 어워드 한국대회에서 농특산물 분야 축제 유형에서 은상을 수상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경기장 시설이죠. 올림픽 슬라이딩 센터에 이색적인 썰매 종목 체험 시설이 들어선다고 합니다. 가칭 플라잉 스켈레톤을 설치한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강원도 올림픽 시설과의 김원수 팀장 연결하겠습니다.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강원도 올림픽 시설과 김원수 상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먼저 그 동계올림픽 경기장 시설의 사후 활용 방안의 하나인데요. 이 플라잉 스켈레톤, 이게 어떤 시설입니까? 그 플라잉 스켈레톤은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스켈레톤 형식의 그 체험시설입니다. 예. 2018년 동계올림픽에서 윤석민 선수가 금메달을 딴 트랙에 일반 국민들이 그 트랙을 안전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지붕 아래에 철골 빔이 있거든요. 네. 그 빔에다가 레일을 설치해서 약 한 1.5km 정도는 트랙을 평균 한 40km, 최대 속도 한 60km 정도 속도로 좌우로 스윙을 하면서 내려오는 익스트림 체험시설입니다. 예. 네, 쉽게 말씀드려서 트랙 곡선을 따라 체험하는 곡선형 짚라인이라고 보시면은 이해가 좀 빠르실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스켈레톤이 그 얼음판 위에서 진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얼음판 대신 레일을 깔고 내려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그렇죠. 바닥이 아니고 천정에다가 레일을 깔고. 아하.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계획된 사업입니까? 계획은 저희들이 계속 이것 고민을 사활용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작년 하반기에 저희들 시설과 내 직원들이라든가 여러 아이디어를 좀 공모를 좀 했습니다. 네. 공모를 해가지고 그 중에 몇 개 선정된 것 중에서 그래도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거를 좀 전문가인데 자문을 통해 가지고 이 정도 이거는 괜찮겠다. 플라잉 스켈레톤은 좀 괜찮을 것 같다. 네. 그래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열심히 준비를 하면서 그 예산을 따면서 본격적으로 올해 설계
들어갔습니다. 네. 설계 들어갔고 예. 착공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착공은 지금 저희도 원래 올해 중에 착공을 하려고 했으나 예. 아시다시피 뭐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런 것 때문에 좀 많이 지연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까지는 설계를 하고 내년에는 이제 좀 발주를 하려고 해서 한 1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길게 잡아서. 내년 이맘때쯤이면 탈 수가 있는 겁니까? 그때쯤 되면 저희들이 지금 시범 운행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죠. 예. 알겠습니다. 이게 최대 몇 명 정도까지 이제 이용이 가능한 겁니까? 최대 뭐 한 번 타는데 1명 내지 2명. 예. 그리고 시간당 약 한 60여 명 정도 계산. 그러니까 분당 1명 정도 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예. 하는 거는 뭐 하루 8시간 운행을 했을 때 최고 한 480여 명 정도로 지금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예약제로 해야 되겠군요, 만약에 되면. 그렇게 해야지 될 것 같아요. 저희도 지금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예. 아니 그런데 이 얼음판 위에서 이제 루지, 봅슬레이트, 스켈레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저희가 이제 가끔가다 이제 봅니다만은 그 속도가 정말 엄청나요. 예, 맞습니다. 이게 일반인들이 도전하기에는 글쎄요 어느 정도 그 안전한지 이게 그 어떤 기술을 따로 배울 필요가 없는지 좀 이런 부분도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일단은 속도가 좀 빨라지는 부분들이라든가 좀 위험한 부분에는 자동 뭐 브레이크 마그네틱 가지고 브레이크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그런 것이 작동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생각보다가 안전하다. 선수들이 타는 거는 뭐 브레이크 없이 그냥 쭉 내려가는 거지만 저 국민들이 타는 건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좀 감안을 해서 정리를 하는 거죠. 무섭지는 않을까요? 조금은 저희들 뭐 얼음판에서 한번 타봤는데 한 40km 정도 타봤는데요. 예, 벌써 40km 빠른 거 아닙니까? 예. 빠르죠. 빠른데 나름 또 스릴도 있고 재미도 있더라고요. 예. 예. 소위 얘기해서 좀 익스트림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좀 환영을 받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이 플라잉 스켈레톤 체험 시설 좀 설치하는 이유 지금 어떤 거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될까요? 이유는 지금 세계적으로 저희들이 이 슬라이딩 센터가 상당히 한 20개 정도 있고 25개인가 정도 있는데 그게 지금 뭐 경영상의 적자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7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렇죠. 일본에는 2개가 있던 데가 다 문 닫았고요. 예, 현재 중국에서 만들고 있고 그럼 아시아에 2개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예, 근데 이게 지금 거의 다 적자 운영을 하고 있고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서 뭐 운영을 하는데 저희들은 이거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국민들이 체험도 하고 거기에서 또 일부 체험을 하면서 나온 수익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적자폭 세금을 쓰는 거를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일반 그 관광객들이 또 즐길 수 있는 시설로 이제 활용하겠다는 것인데요. 자,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사실 이런 그 슬라이딩 센터를 만들면서 기존의 우리 그 국가대표 선수들을 비롯해서 루지, 봅슬레이, 스켈레톤 선수들이 이제 해외에 가서 훈련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런 시설들이 많아지면서 국내에서 또 훈련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빙상 강국이 되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도 되었습니다만은 훈련 공간은 따로 좀 준비되는 겁니까? 훈련 선수들이 타는 부분하고 공간이 안전거리가 있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선수를 훈련하는 거하고 시간적으로만 갭을 맞추면은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제 구간이 따로따로 이제 구분되는 건가요? 선수들은 바닥을 타는 거고 일반 시민들이나 국민들은 천장 위에 약 한 1m 정도 아래 매달려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 밑에 선수들이 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구역이 있는데 저희들이 국제연맹에 안전구역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받았는데 전혀 안전구역에 들어가지 않는 위치로 해가지고 지금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이 선수들 그 훈련은 자주 합니까 이 시설에서? 겨울철에는 트랙에서 연습을 하고요. 여름철에는 이제 저희 실내 아이스 스타트 훈련장이 있습니다. 그 아이스 스타트 훈련장에서 뭐 사계절 연습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계속 뭐 좀 문 닫다 보니까 연습을 제대로 못했는데요. 실내 스타트에서는 항상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이놈의 코로나 영향을 안 끼친 곳이 없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제대로 이제 그 완성되고 또 이제 예. 아까 말씀하신 그런 정도의 그 수용이 가능하다면요. 예, 좀 예. 어느 부분을 좀 기대해도 될까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기대 효과 좀 건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대 효과가요. 예.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세계 한 25개 정도는 슬라이딩 센터에서 적서로 뭐 한 7개가 폐소가 됐고 하다 보니 우리 이 스플라잉 스켈레톤을 처음 하면서 저희들 국제연맹도 알아보고 했는데 괜찮은 아이디어다라는 네. 내용이 들었고요. 그리고 우리 플라잉 스켈레톤을 관광 자원으로 개발을 하게 되면은 또 저희들이 선수들 국민들이 오게 되면은 놀거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뭐 강원도로서는 수입 증대도 될 것이고 그다음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좀 무서워서 예. 좀 쉽게 엄두를 내지 못할 것 같습니다만은 젊은 분들은 많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젊으신 분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한번 만들어 보면은 한번 체험을 한번 해보고 싶고. 담당자들이요? 뭐 예. 당연히 해보셔야죠.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올림픽 시설들, 올림픽 예, 레거시라고 하죠. 예, 뭐 슬라이딩 센터 외에도 여러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좀 사업 활용 방안 좀 어떻게 현재 좀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뭐 저희들 우선 강릉 아이스 하키 같은 경우에는 23년도까지 아이스링크와 첨단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신개념 디지털 공연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스피드 스케이트장은 지금 현재 초대형 영화 촬영장으로 지금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년에 예정된 뭐 세계 합창대회라든가 26년에 예정된 국제지능형 교통체계 세계 총회를 지금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뭐 이러한 행사들을 하기 위해서 국제적인 이벤트 행사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그 여러 가지 좀 알차게 운영되어서요. 올림픽 레거시로서 좀 많은 또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강원도 올림픽 시설과의 김원수 팀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원주문화원에서요 어제 관동무 복원 발표회를 진행했습니다. 이 관동 별곡을 테마로 만든 향악 정제의 하나라고 하는데요. 강원도 추물은 처음으로 궁중에 또 연이 되었다고 또 전해집니다. 지난 2017년부터 또 관동무 복원이 진행돼 왔었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 어제 다녀왔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김민주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자, 우선 관동무가 어떤 춤인지부터 좀 소개해 주시죠. 네, 관동무는 조선시대 헌종 때 정철의 관동별곡을 주제로 만든 향악 정제 중 하나인데요. 정제란 조선시대 대궐 안에서 잔치가 있을 때 공연하던 춤과 노래를 말합니다. 관동별곡은 금강산과 동해안의 경치를 주제로 읊은 장편 가사를 말하는데요. 조선 선조 때 문신이던 정철이 지난 1580년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하는 과정을 그린 작품으로 금강산 일대와 관동팔경, 동해안을 유람하고 신선과 논인 풍류를 노래한 가사가 담겨 있습니다. 이때 정철이 관동별곡을 지어서 무기들로 하여금 노래하고 춤추게 한 데서 비롯된 조선 후기 향악 정제인데요. 이후 관동무는 지난 1820년대 원주 교방에서 볼 수 있던 춤으로 8명이 두 대로 나뉘어서 앞뒤를 오가며 관동별곡을 노래하고 춤을 추었다고 전해집니다. 이후 1848년 현종 무신년에는 헌종의 할머니인 순원왕후의 환갑잔치에서 선보일 정도로 매우 유명한 춤이었다고 하는데요. 강원도의 춤으로는 처음으로 궁중에서 연이됐으며 전국적으로 확산됐다고 전해집니다. 원주문화원은 지난 2017년부터 강원도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관동무를 복원하는 것을 추진했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원연합회 공모사업으로 진행한 발굴지원 사업에서부터 관동무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7월 30일 관동무 학술 발표회를 개최했으며
관동무 음원과 무보를 발굴하고 관동무를 복원했습니다. 또 어제 관동무 복원 발표회를 강원가명에서 진행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원주문화원 박순조 원장에게 듣겠습니다. 관동무는 1580년에 정철 원주 관찰사로 다 부임을 했습니다. 강원도민들의 삶이 좀 풍습 이런 게 우울한 걸 보고 관동별곡을 지었습니다. 그걸 감화학, 노래와 춤과 무용 이거를 곁들여서 여기서 시행을 했습니다. 16세기가 되겠죠. 1580년이 되니까. 그리고 그 후에 계속해서 17세기에 접어들어서는 궁중 4대 부가들이 이제 많이 불려졌습니다. 그러다가 1800년대 들어가고선 그게 잠시 동안 소멸이 됐었어요. 그걸 신웅조라는 분이 관찰사로 부임해 갖고서 다시 부활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전국으로 다 퍼졌거든요. 헌종 때에. 궁중 정제로서 추어졌습니다. 여기에 이제 교방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고려 때부터 교방이 있었는데 1차로는 강원 가명의 교방 정제로다 됐고 2차로는 궁중 정제가 됐거든요. 일제 때에는 이것이 중단돼서 소멸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번에 과거의 문헌을 찾아서 복원을 하게 된 겁니다. 소멸된 지 150여 년 만에 다시 그걸 부활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자, 150년 만에 복원을 한 것이라고 하는데 2017년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어요. 이 복원 작업이. 이런 가운데 어제 또 복원 발표가 진행이 된 거죠. 네, 원주문화원은 어제 강원가명 선화당에서 관동무 발표회를 진행했는데요. 강원가명 국악예술단이 복원된 관동무 무대를 시민들에게 선보이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원주문화원은 조선시대 전국적으로 확산했던 우리 고장의 춤으로 충분한 문화적 가치가 있음에도 연구되지 않았던 점이 안타까웠다고 했는데요. 지난 7월 관동무 학술 발표회 이후 당시 행해진 관동무 장소와 춤 동작에 대한 세부적이고 명확한 기록을 찾으며 관동무 복원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강원가명 국악예술단 박수현 무용감독에게 듣겠습니다. 관동무는 강원 가명에서 추어지던 춤이에요. 선비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즐겨 부르던 노래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특이하게 교방 정제가 궁중 정제로 유입된 경우예요. 그림이 지금 헌종 무신 진찬 의궤에 남아 있었고 8명의 무원이 춤을 추는 것이기 때문에 8명의 무원이 춤을 추는 궁중 정제의 형식을 조금 빌어오고 자연의 형상화를 표현한 그런 시 구절들이 있어요. 가사문학인데 그런 구절들을 이제 춤 동작으로 조금 형상화하고 또 강원도의 특색을 살린 매나리 어조도 섞어서 이렇게 관동무라는 콘텐츠의 복원이지만 이 작품 자체는 이제 창안도 있고 복원적인 요소도 있고 그렇게 두루 담은 요소로 이번에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8명이 이렇게 상징적으로 공연을 한 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행사라고 여겨지고요. 이렇게 다양한 형식으로 새롭게 창조되는 전통의 재창조가 계속해서 이곳 원주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150년 만에 복원되어서 어제 공개된 관동무. 앞으로 좀 자주 접할 수 있었으면 좋겠군요. 네, 조선시대 강원도 춤으로는 유일하게 궁중에서 연이됐고 전국적으로 확산됐던 관동무가 어제 복원 발표회를 가졌는데요. 원주문화원은 우리 고장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관동무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관동무 복원을 통해서 강원 가명에서 진행됐던 문화를 알리고 전통문화 예술을 계승하는 데 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민주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각이 8시 51분이고요.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지역 내 주요 소식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일보의 박진호 기자 연결하도록 하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원주의 미군 기지죠. 캠프롱 토양 오염 정화 사업의 주민 설명회가 29일 이번 주 목요일에 있을 예정이군요. 네, 맞습니다. 원주 옛 미군 기지인 캠프롱 토양 오염 정화 사업 주민 설명회가 오는 29일 오후 2시
원주 근로자 종합복지관 다목적실에서 개최되는데요. 국방부가 주최하는 이번 설명회는 사업을 수탁받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주관해 진행하며 실시 설계 및 정화사업 시행자로 선정된 ENC도 참석한다고 합니다. 국방부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추진한 캠프롱 토양오염 정화사업의 기본 설계 결과를 공개하고 향후 추진 일정 등 사업 전반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고요. 지역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사업 추진에 반영,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업의 투명성을 한층 더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이 설명회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캠프롱 토양오염 정화사업 설명회엔 이 사업에 관심 있는 원주 시민과 단체 등 누구나 참석할 수 있습니다. 원주 태장동에 위치한 캠프롱은 34만 제곱미터 규모로 지난 1951년부터 주둔하던 미군이 2010년 6월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지난해 12월 원주시로 반환이 결정됐는데요. 그동안 기름 유출, 폐유 방류, 수도요금 체납, 항공소음 등으로 해당 지역민들과 마찰을 빚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살펴보죠. 원주지방환경청이 오늘 대규모 화학사고 발생에 대비한 합동훈련을 실시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오늘 대규모 화학사고 발생에 대비해 합동훈련을 실시합니다. 이번 훈련은 원주지방환경청이 주관하고 화학물질 안전원과 강원도, 원주시, 원주소방서, KCC 문막공장 등 5개 기관이 비대면으로 참여하는데요. 사고 상황 공유 앱을 활용해 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와 근로자 및 주민의 신속한 대피 훈련을 통한 인명과 환경 피해 최소화에 초점이 맞춰져 진행된다고 합니다. 네, 이 KCC 문막 공장에서 약 10톤 가량 좀 많은 양이군요. 유해 화학 물질이 누출되면서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을 이제 가정해서 이루어진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번 훈련은 KCC 문막 공장에서 유해 화학 물질이 누출되면서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했는데요. KCC 문막 공장은 사고 즉시 신고와 초동 대응 및 근로자를 대피시키고 원주 소방서는 화재 진압과 사상자 응급 처치 및 사고 원점 노출 차단 조치를 합니다. 이어 원주지방환경청은 유해 화학 물질 농도 측정과 오염시료 채취, 화학 사고 대응과 현장 수습 조정관 역할을 맡고요. 화학 물질 안전원은 사고 물질 방제 정보 제공과 오염 확산 범위 설정, 사고 상황 공유 앱 운용 및 주민 알림 표준 문구를 제공합니다. 또 원주시와 강원도는 폐기물 업체 정보 지원과 주민 대피 방송, 안내 문자 발송, 방제 물품 제공 및 사고 오염 폐기물 처리 등을 처리 순으로 진행되는데요. 원주지방환경청 관계자는 앞으로 사고 상황 공유 앱을 활동 훈련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훈련 효과를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 하나만 더 들어보도록 하죠. 공군 제8 전투비행단이 혈액 수급을 위해서 헌혈 재개에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공군 제8 전투비행단이 부족한 혈액 수급을 위해 헌혈에 나섰는데요. 전투비행단은 지난 21일부터 전 장병과 군무원을 대상으로 헌혈을 재개했다고 합니다.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에 따르면 현재 혈액 보유량은 3.31분으로 적정 보유량인 5일분 이상에 못 미치는 수준인데요. 올해 현재까지 총 헌혈자는 약 193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16만 명과 비교했을 때 23만 명이 감소한 수치라고 합니다. 네, 이 제8 전투비행단의 헌혈 동료 운동은 벌써 여러 차례 이루어졌었죠? 네, 그렇습니다. 전투비행단은 코로나19 상황으로 부족한 혈액 수급 지원을 위해 올해에만 총 14회 헌혈을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헌혈 진행 시 부대 홈페이지와 기지방송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혈액 부족 상황을 알리고 동참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헌혈은 헌혈 요원 및 희망자 체온 측정과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사용, 일정 간격 유지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는데요. 전투비행단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혈액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앞장서서 혈액 수급에 기여하고자 헌혈 버스 운영을 계획했다고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중앙일보의 박진호 기자였습니다. 자, 10월 26일 월요일에 함께했던 KBS 성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